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배우 한지연이 전하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유리님의 햇님 별님입니다. 으깬 삶은 달걀이 담긴 우유 한 잔. 어린 시절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동생을 위해 엄마가 식사 대용으로 만들어주던 특별한 식사는 아직도 기억 저편에 가슴 아린 추억으로 남아있다.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따뜻한 음식들은 꽤나 고소했고 달콤했다. 나의 3살 터울 남동생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시절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학병원은 제2의 집이었다. 담당 의사는 말했다.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엄마 나이 고작 27이었다. 이미 엄마는 위암 3기의 아버지를 여의고 입원 중인 어머니를 둔 상황이었다. 거기에 나와 동생까지. 그렇게 나의 엄마는 고생 끝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다. 의사는 동생의 아픔을 두고 앞으로 20년간 매년 혹은 그 이상의 수술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그때 20년만 더 살아보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린 나를 품에 안고 한없이 하늘만 쳐다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나의 엄마는 핏덩이인 동생을 끌어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살려냈다. 엄마는 사람들 틈에 보이지 않게 꼭꼭 숨어 있었다. 잘 웃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아픈 아이를 낳은 죄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병원비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했고 수술은 마치 실험에 가까웠다.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으니 부모님의 다툼도 잦았다. 아빠는 아침에 가까운 새벽 늘 술에 취해 들어왔고 내가 30살이 되기 전까지 나와 동생의 입학식과 졸업식, 생일에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다.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외박이 잦았다. 아빠는 소리를 질렀고 물건을 던졌다. 죽자. 다 같이 죽어버리자. 더 살아서 뭐 하겠어. 나는 매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나운 악마로 변해버린 아빠 앞에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혹여나 엄마가 다칠까 작은 몸으로 엄마를 끌어안고 죽음의 시간을 버텨냈다. 동공의 초점이 사라진 차갑게 굳어버린 엄마는 슬픔을 초월한 모습이었다. 나는 모두가 잠든 새벽, 엄마와 동생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대고 살아있음을 확인해야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잠들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다. 눈을 감고 손을 뻗으면 죽음이 달려와 내게 닿을 것 같았다. 죽음이 마치 어서 와, 이제 가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힘에 겨워 어린 꼬마는 아프지 않게 죽게 해달라고, 내일은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나 죽음은 그림자만 드리울 뿐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러나 항상 슬픔에 휩싸이는 것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과 어묵을 실컷 먹고 낮잠을 자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었다. 목욕탕 특유의 오이 비누 냄새를 맡고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은 어린 동생과 물장구를 치는 것은 재미있었다. 또 다른 기쁨은 엄마의 노랫소리였다. 엄마는 줄곧
우리 남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동요를 불러주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생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 놓인 자그마한 편지였다. 귀여운 아기 토끼와 사슴을 손수 그린 손편지를 써주셨는데 지금 읽어도 참으로 감동적이다. 햇님처럼 밝은 딸아, 동생은 별님이란다. 마지막 노력의 대가는 햇님처럼 반짝일 거란다. 동생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님처럼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사람이 될 거라 믿는다. 우리 가족은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즐거움, 슬픔, 모두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거란다. 슬픔은 싫지만 슬픈 이야기와 노래는 가슴을 적셔주기도 하지. 그래도 더 이상 슬픈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과 즐거움으로 살았으면 싶다. 너의 생일을 축하해. 엄마는 어릴 적부터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고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부모님이 24시간 식당을 10년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엄마의 소중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우리 남매는 사춘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삶이 고달픈 파도는 다시 거침없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하루 3-4시간의 잠도 청하지 못한 채 희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은 부진한 식단 매출과 건물주인의 횡포로 강제 폐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아빠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안면 신경마비가 생겼다. 1년 이상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로 마비 증세가 심했다. 끝없이 펼쳐지는 어두운 터널은 동생이 20살 되는 해에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더욱 상황이 어려워져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는 병원에서 퇴원한 외할머니의 반지의 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2개의 방에서 성인 5이 살게 되었다. 엄마와 내가 큰 방을 쓰고 작은 방은 아픈 할머니가, 아빠와 동생은 주방과 통로 사이 공간에 묘와 이불을 깔고 잠을 잤다.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하늘을 원망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나에게 가난의 냄새가 난다고 했다. 내 나이 더 없이 예쁠 25이었다. 우리 가족은 지하 구덩이 속에서 기어 나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이른 새벽 출근하여 밤낮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주말 저녁엔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에 밥그릇을 비벼가며 서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낯선 희망이 찾아왔다. 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공고를 본 것이다. 나는 동생에게 은행 인턴을 권유했고 동생은 도전했다. 언어 장애가 있는 동생은 나와 함께 자기소개와 면접을 틈나는 대로 준비했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다. 동생의 합격 소식에 아빠는 굳어진 얼굴을 찡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은 지금껏 동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몸 건강히 한글만 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평범한 사회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고 평생 먹여 살려야 한다고 여기셨다. 그런 동생이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였으니 부모님은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하셨고 월급을 받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하셨다. 그렇게 용기를 얻은 동생은 1년간의 인턴 기간이 끝나고 다른 직장의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정직원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대부분 인턴이 그렇듯 기회는 오지 않았다. 2년 후
동생은 마지막까지 성실히 출근했고 직장 동료와 상사분께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렇게 1년 이상 짧고도 긴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다. 부모님은 기도했다. 동생이 평생 직장을 얻을 수 있다면 남은 생을 선한 일을 하며 살겠노라고. 동생 또한 열심히 자기소개서와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다. 수없는 낙방에 실망과 슬픔이 오고 갔다. 코로나19로 일반직 채용도 사라지는 시기였지만 동생은 기다림 끝에 2021년 영무원으로 최종 합격되었다. 그토록 바라던 평생 직장이었다. 우리는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 엄마가 말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낯선 희망의 떡잎은 쑥쑥 자라 튼튼한 줄기를 만들었다. 동생은 착한 배필과 오랜 교제 끝에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나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4명이었던 우리는 6명이 되었고 부모님은 은퇴 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어릴 적 엄마의 편지처럼 햇님처럼 에너지 넘치는 예술가가 되었고 비장애 학생뿐 아니라 동생과 같은 장애인들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연극 선생님이 되었다. 나는 햇님이 되었고 동생은 별님이 되어 사람들에게 반짝반짝한 빛을 선물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 때론 고달프고 때론 괴롭기도 했지만 생이 주는 감동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갈 것이다. 어둠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삶이 간절한 이들에게 우리의 씨앗이 전해지길 바란다. 가족이 정말 힘들었다가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더 튼튼하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명이 깊었고 어둠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이거를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는 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은 책,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리님의 햇님 별님과 함께한 배우 한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